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첫 진행을 맡은 경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중 누군가의 홍보가 아니라면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이 이 생뚱맞은 제목은 뭐지? 싶을 텐데,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 정말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빠르게 본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요, 매주 한글 자음 순서에 따라 키워드 한 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에 관련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세 사람이 각자 얘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이 첫 방송이니까 기억을 자음으로 가진 가위를 첫 단어로 지정했다고 치면, 그 후에 세 사람이 각자 가위의 역사라든지 가위에 숨겨진 비밀이라든지 이색적인 가위는 뭐가 있을까 등등 각자 겹치지 않는 세부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것들을 본 토크에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낱말을 가지고 알쓸신잡하는 그런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한 단어에서 파생된 도시락을 싸워서 이 방송에서 나눠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진행자가 그날의 메인 키워드를 밝히고 30분 타이머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자 준비해온 토크를 풀어주시는 거죠. 30분이 다 지났다는 알람이 울리면 칼같이 진행자가 본 토크를 그 시점에서 종료하고 마무리 멘트를 자연스레 뱉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30분을 10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등하게 나누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는 그날의 메인 진행자만 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온전히 토크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발언권을 얻은 분이 그날 텐션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자신이 준비해온 거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다가 25분이 막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 5분을 알뜰살뜰 나눠 쓰는 그런 심장 쫄깃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나머지 한 사람이 4분을 쓰면 세 번째 발언하는 분은 1분밖에 쓸 수 없겠죠. 의리게임의 역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크 진행 중에도 나머지 두 사람이 해당 주제에 관해서는 질문할 수 있으니까 문득 궁금한 것이 생기면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이 준비해온 것을 끼워 파는 것은 금지. 여기까지 진행 방식을 설명해봤는데, 저희 세 사람 다 사실 평소에 말이 많아요.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궁금하니까 얼른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민님. 네, 안녕하세요. 아주 꾹 참고 있었어요. 옆에 또 다른 저희 출연자 한 분과 아주 꾹 참고 있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전에는 외국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우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호텔에서 인사팀의 트레이닝 매니저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겪은 에피소드들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동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영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멋있다. 네, 목소리 연출입니다. 작가를 하고 있고요. 네, 글을 쓰고 있는 작가고요. 멋있다. 네, 글쓰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하지 않겠지만 썰어 먹고 퇴사해서 그 와중에 한 살 더 먹고 주변에서 피터팬 소리 듣는 철부진생 경준이라고 합니다. 굳이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좀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메인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울한 기분마저 바꿔주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 아니죠, 꼬기죠, 꼬기. 그래요. 고기. 네, 발음은 애교 꼬기. 섞인 고기. 네. 고깅. 저희가 녹음 직전 사전 미팅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순서를 정해봤어요. 일단 경준, 제가 제일 먼저 토크를 할 테고, 그다음 담이, 동영 순서로 토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디어 키나요? 타이머를 위해서 타이머를. 핸드폰 바로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네, 맞아요. 이전에 쓰던 폰, 구형폰을 타이머만 맞춰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떨린다. 누르면서 저희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일단 저는 고기에 대한 카더라들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 카더라들. 네. 카더라. 네, 지금 압박을 주고 계신데 네네.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저는 그 실수로 고기들을 태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탄 부분만 잘라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 네, 일단 고기가 타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뭐라고요? 벤조피렌. 벤조피렌. 네,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건 기름에 녹아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전체에 묻어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잘라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죠. 너무 치명적인데. 심지어 우리가 맛있어하는 삼겹살 같은 네, 나 모를래. 난 모를래. 나도 그냥 먹을래. 난 네. 모르고 싶다. 지방이 많은 고기는 더 타기 쉽거든요. 그래서 탄 삼겹살을 먹는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고기랑 같이 굽는 것들 있잖아요. 김치, 양파, 마늘 같은 거. 예. 그것도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이 벤조피렌이 그 같이 먹는 것에도 이렇게 잔뜩 버무려진다는 사실. 이거 이름부터 말안 되네. 벤조피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약간 뭔가 경계 대상이 되는 것 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판이라고 합니다. 고기가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에 있으면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가스불보다 숯불이 직화 온도가 그쵸. 훨씬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숯불에 고기를 먹는데 그 숯불 그름에 고기를 태웠다? 건강에 안 좋은 이제 최고의 건강에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탄 부분은 잘라내서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고기를 안 들고 어떻게 익혀? 그러니까 이제 고기 먹을 때 고기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그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냥 고기 전체 다 그냥 그 기름을 통해서 다 전체? 일단은 그 해당 우리 자른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최소한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삼겹살 그거 한 줄 다? 나 목소리가 다 떨려. 너무 네. 충격적이야. 저는 네. 그 2톤 정도는 먹어야 탄 부분을 2톤 정도는 먹어야 이게 발암 물질에 영향이 네. 있다고. 아 맞아요. 연구가 있어요. 그나마 좀 네. 희망적이네. 탄고기를 먹고 암에 걸리려면 2톤 정도는 먹어줘야 근데 왠지 하는데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에이, 고기 좋아하니까. 어쨌든 탄 고기가 그 부분만 잘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밝혀주는 기사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 네, 흥미로웠습니다. 네, 선택은 네. 본인 몫이라는 거. 제일 좋은 거는 고기에 집중해서 안 태우고 전부 다 먹는 거죠. 안 태우고 어떻게 익히지? 그래서 고기 잘 구워지는 친구를 한 분씩 대동해서 그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고기 굽는 건 고기 잘 굽는 친구한테 맡기시는 걸 또 요즘은 추천드립니다. 구워주는 데도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보통은 소고기 집에서 많이 구워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돼지고기 집에서 뭐 구워주기도 하지만 갑자기 집에서 10시에 필 받아서 먹고 싶다. 그럼 만약에 잘 굽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 와서 고기 좀 구워라. 벤조피렌이 너 아니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내가 안 네. 몰래 죽는 걸 보고 싶냐. 네. 같이 죽자. 뭐. 그러면서 같이 죽자는 거냐. 친구랑 우정도 다질 수 아. 있고. 그래서 돈이구나. 네, 새벽에 고기 돈독하라고 돼지고기가 돈이구나. 네 아무 말. 네. 네, 그래 대잔치였고요. 독이죠. 벤조피렌은 독. 돈독해질지 돈독해질지 아. 독이냐 돈이냐 이런 차. 근데 나는 이거 들으면서 네. 무슨 생각이 아, 들었냐면 진짜. 우리가 쉽지 고기만 않네. 먹지 않잖아요 보통. 그쵸. 술도 같이 먹잖아. 근데 같이 죽자는데 먼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죠. 나는 벤조피렌보다 그 술 그거는- 많이 먹으면 그게 더 악성이지 않을까. 소독해주진 않을까 알코올이? 소도 그쵸.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괜찮지? 괜찮네. 합리적인 의심이 네. 괜찮죠. 괜찮네. 괜찮네.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럼. 예, 이런 갖가지 먹자, 그냥. 민간 신앙으로 먹어. 알고 있는 정화작용과 친구들 고기 전문가들과 음. 같이 먹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좋네요. 준비해온 카더라는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고들 그치.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소는 살짝만 구워서 먹어도 되고 특히 있을 돼지는 때. 정말 바싹 익혀 먹어라라고 그치, 그치.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그 돼지고기에 생기는 갈고리 촌충이라고 뭐라고요? 오늘 뭐 많이 갈고- 나오는데?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갈고리 촌충이라고 유구조충이라고 발음이 꼬이네요. 네. 어쨌든 그 돼지고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생충이 있는데 아. 이 유충은 섭씨 77도씨 이상이면 다 죽는다고 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빨리 죽네. 그 우리나라 축산업이 좀 많이 발전돼서 1990년 이후로는 돼지고기에서 기생충 발견된 적이 또 없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기생충 다행이다. 걱정 때문에 네. 돼지고기를 너무 바싹 익혀서 타이어처럼 질긴 고기를 먹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돼지도 가장 베스트 아,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걸 그 얘기 추천드려요. 들었어요. 돼지고기 되게 신선한 거는 그냥 회로 먹기도 한다고. 그 맛있대요. 맞아요. 그 회로 먹는 것도 그렇고 만약 구워 먹을 때도
약간의 육즙이 있으면 맞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처럼. 아주 미세하게 피기가 어. 살짝 이렇게. 그렇지. 피게 살짝 너무 막 그건 안 되고 이게 날은 안 피야 되고 뭐야 했을 때 먹게 되면 그 미디움은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미디움은 안 돼. 네.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는 너무 쫄아서 바싹 구워 먹으면 고기 맛이 아 근데 그 맛이 떨어진다. 그 베이컨 같은 그 느낌이 또 맛있는. 아, 또, 예. 그게 또 물론 있는데. 취향은 존중합니다. 취향은 존중하는데 달걀 프라이 달걀. 아 그렇죠. 네. 아, 불어. 달걀 프라이. 그리고 돼지 고기가 나와서 나 말하다 담 네. 걸렸어. 너무 힘을. 그래서 담이죠. 아 그렇죠. 제가 걸렸네.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네. 준비한 것도 역시 돼지에 관한 건데요. 음. 냉동 삼겹살 구울 때 음. 그 자글자글 뭔가 그렇죠. 고기 색에서 맞아.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돼지 기름이다? 기름 라는 아니야? 의문들이 많아요. 어. 근데 돼지 기름이 아니라고 그 합니다. 뭐예요 오. 그러면? 근데 이 액체 괴물 같은 친구의 정체는 되게. 그렇지 액체 괴물 약간 같잖아요. 지우개 같아 느낌이. 네. 이렇게 한번 긁어내거든 저는 그 어, 보기 싫어가지고 네. 지우개 느낌. 근데 그 친구의 정체가 근데 다들 내려서 궁금은 해요. 그렇죠 밑에 음. 투척하고 먹잖아요. 음. 근데 이 액체 괴물 같은 요상한 친구의 정체는 바로 수분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드립 현상이라고 하는데 고기의 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동할 돼지고기는 하루 전에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스멀스멀 나오는 액체 친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냉동고기를 네. 녹여요. 네. 그런 다음에 구우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하면 더 순식간에 많이, 해동하거나 아니면 냉동 삼겹살 그대로 나온 것들은 이 드립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은 해동을 할 때 자연 해동을 하거나 근데 냉장 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온수 냉수 온수 그죠. 냉수 해동을 하죠. 냉수 해동. 마음이 급해서 온수했어요. 익었더라고요. 겉에가 토치로 구운 것처럼 익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돼요. 잘못했구나. 네. 왜 그거 이렇게 살짝 구워 먹듯이 연어나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익었더라고요.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인데 익었어. 고급 호텔 요리 같이. 그래서 요는 해동할 돼지고기는 하루 전에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겪는 게 냉동 삼겹살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걸 대안이 있다면 네. 그 맛술 있잖아요. 맛술. 음. 혹은 뭐 집에 남은 그 소주 같은 거. 그거로 음. 약간 소독을 한 다음에 역시 술인가? 아, 고긴 소독한 역시 다음에 술인가? 그러면 확실히 재워둔다고 하죠. 우리가. 네네. 되게 더- 숙성되는 더 게 좋은 있을 방법 알아요. 뭔데? 원리 좋아요. 그냥 생고기일 때 먹어. 고기를 왜 올려? 사오면 다 먹어야지. 아까도 연결되는 거예요. 안 태우면 되지. 그지. 그렇죠. 안 태우고 얼리지 말고 바로 네, 덮읍시다. 그냥 맛있을 때 먹는 걸로 고기는 네. 그렇게 맛있을 합시다. 때 먹는 아름답게 걸로. 마무리하였다. 네. 네. 고기는 최대한 본질을 살려주는 그럼요. 게 베스트고 그럼요. 역시 예의가 그다음 있지. 제가 준비한 것은 네. 한약 먹을 때 네. 한약? 오, 맞아. 이것도 궁금했어. 한의사분들이 한약. 돼지고기나 밀가루 음식은 피하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한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접근이 몸에 이로운 것만 하자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그래서- 막 뭐 흰머리도 나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약효를 막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걸 먹을 때 이걸 같이 해봤자 좋은 게 없으니 이로운 것만 먹자. 약간 이런 정도의 취지인데 다들 맞아. 이제 약에 대해서 예. 정통하신 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많이 쫄보가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친구들이랑 한약을 먹어서 내가 몸이 좋아진 건지 돼지고기랑 밀가루를 안 먹어서 이거 약을 먹어야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걸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한제 먹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지으러 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혹시 밀가루 드셨어요? 딱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안 먹냐고 밀가루를. 그렇게 되니까 예 뭐 라면 한 번 먹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밀가루 안 드셨으면 이거 약효가 확 돋는데 이번엔 밀가루 드시지 말라고 딱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쫄리면 더 화내. 내가 잘못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약 먹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게 약효를 그쵸. 뭐 차단한다거나 그 정도의 의미는 원천 차단인 건 아니라는 아니고. 거. 근데 보통 우리가 한약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상극이 되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게.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해야 하는데 돼지고기나 밀가루와
어떤 한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게 근데 밀가루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찬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한약을 먹을 때 몸이 따뜻해지게 막 수종 냉증이라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먹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얘기를 마무리 지어봤고, 네, 제가 준비한 좋습니다. 것은 더 많지만 우선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토크. 아 이렇게 갑자기 네. 더 많은 토크를 기다렸는데 네, 어머 이거 시간이 확 가고 있어요. 넘었어. 잭, 오, 잭, 오, 잭. 갑자기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고기가 주제라서 아주 반가웠는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고기의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 볼까 하다가 카인드 오브 고기로 그렇지. 고기로 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거는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생선인데 그냥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물고기라고 이제 불러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한 가지 종류의 고기만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질문 자체부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인생 잔인한 부분이 있어. 다 넣어야 된다고 사람이. 그럴 땐 원래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의 질문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던지면 그 선택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막 돼지고기 선택했는데 어제 치킨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는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귀한 음식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럭셔리하죠 약간. 그렇죠. 일단은 가격대가 딱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색깔부터가 이게 영롱해.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요. 이게 있어. 그 그라데이션도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약간 작품 같은 그 느낌이 있는 소고기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소고기를 그 숯불 직화 아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직화로 태우지만 않으면 되죠. 진짜 빨리빨리 태울 게 어딨어 지금 고기가 소고기인데 무슨 소리야 피날 때 먹어야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익히시는 정도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적당히 그러니까 뭐 약간 미디엄이랑 레어 중간 정도 그 정도 탁 잘랐을 때 피가 떨어지진 않지만 힘들어 막 이렇게 참고 있어 피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때 소금을 탁 찍어서 탁 먹었을 때 그 느낌. 그런 거 가위질도 되게 스무스하게 그렇지. 맞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맞아요. 안 익잖아요. 그러면 밀면 돼. 안 익잖아. 그러면 잘 안 잘려. 그러니까 가위가 잘리긴 작는데 한 번 정도 자를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줘야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가위가 그 정도. 그러니까 애가 미끄러진다고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했을 때 먹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 익혀 드세요? 소고기 드실 때? 저도 소고기는 아까 얘기한 가위가 딱 그 잘 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보다 조금 더 익히시는구나. 그러면 까지는 아닌데 미디엄 정도. 저는 근데 거의 그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날고기가 아닌 수준이 되면 바로 먹는 것 같아요. 소고기는. 그쵸. 네. 밖에 어떻게 드세요, 동영?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대부분 스테이크 정도 두께로 먹기 때문에 얇게는 안 드세요? 네, 저는 그 맛으로 먹는 소고기 맛이 그쵸, 좋아해서 맛있죠. 그래서 이제 아웃백 스타일. 네, 이제 나이프로 잘라 먹죠. 근데 저도 이제 고기 도톰한 그 육질이 살아있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회식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스테이크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 보통 이게 구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하고는 두꺼운 소고기를 것만? 안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육회도 굉장히 맛있어요. 소고기에는 육회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육회가 특히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본 양념만 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잡냄새만 없앨 정도로 살짝 양념을 한 다음에 거기다 깻잎 반쪽 한 쪽 너무 커 반쪽에 이제 그 치즈를 한 장 그 납작한 그 치즈 한 8분의 1 조각 정도. 그러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치즈 안 좋아하시면 그걸 또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아주 미세하게 그걸 탁 올려서 먹으면 이게 엄청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그 납작한 네모 치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납작한 네모 치즈. 서울땡에서 만드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다 치즈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치즈라고 생각하는 슬라이스 그 된 치즈요.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올려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아주 고소해지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올려 먹어.
너무 많이 넣으면 치즈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미세하게. 근데 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 그럼요. 소고기의 본질을 해치. 아니 그럼 치즈를 먹어야지 왜 고기를 먹어? 그냥 왜 약간 같은 단백질에 그러면 안 돼. 싸우면 안 되지. 근데 와인하고 같이 먹어 맛있다. 아이, 원래 와인은 레드 와인 드셔야 돼요. 또 물었어. 레드 와인 드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별을 하시는 분,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일했던 곳들이 그런 것을 다루는 호텔에서는 또 와인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항공사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그게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 고기 먹을 땐 빨간색 레드 와인, 하얀 생선 뭐 이런 거 해산물류 먹을 때 드실 때는 이제 그 화이트 와인. 네, 화이트 와인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은 섞어 마셔요. 와인인데 그게 약간 와인계의 소맥. 아니 그게 그 왜 그러냐면요. 되게 저렴해졌어 와인. 같은 레드 와인이라도 확 저렴해졌네 소맥가.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있는 걸 제가 좋아해요. 음식이 뭐 커피가 됐든 와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너무 이제 달달한 거는 먹기가 좀 그래서 산도 있는 산성 느낌 있는 산도 있는 걸 약간 섞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산도를 맞춰서 마실 때가 있어요. 배합이 되나 봐요? 저는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커피든 뭐 와인이든 뭐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 입에 잘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소맥도 소맥 맛이 있으니까. 그럼 소맥이지. 그래서 자, 그럼 소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소고기에는 차돌박이도 있고 뭐 다른 이게 넘어가기 너무 아쉽지만 넘길게요. 자, 그럼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뭐 완전 무궁무진하죠. 이거는 가격대도 이제 많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돼지고기도 우선은 직화 그냥 바로 구운 걸 좋아해요. 뭐 삼겹살이나 이제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니까 항정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또 돼지고기는 그냥이 아니야. 이게 브라더스들이 있어요. 네. 함께 먹는 있죠. 김치구이 앤 파절이. 네. 파절이. 예.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없으면 좀 느끼해요.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맞아요. 같이 해야 또 이제 효과가 배가 되죠. 근데 아까 그거 뭐죠? 이름 어려웠던 4글자 그 말씀하셨던 그 나타나는 타면 벤조피렌이요. 벤조피렌. 네. 벤조피렌이 그 친구가 이제 지방이 많은 고기에 유독 잘 발생해서. 그럼 삼겹살 먹을 때 김치구이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안 태우게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는 어쨌든 이런 김치구이나 파절이랑 드시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느끼하지 않게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끼어들면 파절이. 또 파절이 너무 좋죠. 이거 끼워 팔기 아니죠? 네. 자, 한번 뻗어나가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 먹을 때 파절이 만들어 먹을 때 저는 제가 이제 만들어 먹으면 보통 이제 파만 가져가도 거기에서 그 전국점에서 갈아 주시거든요. 그죠. 해주세요. 공짜로. 요즘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갈아서 와요. 너무 좋지. 어떻게 먹냐? 일단 거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뭐 참기름, 간장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혹시 매실. 와. 매실 원해. 매실이지. 네. 너무 겹겠죠. 근데 매실 넣으면 그게 이제 설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딱 그렇게 3가지만 버무려서 먹어도 감칠맛 되게 있겠다. 거기다 그냥 뭐 상추도 그냥 같이 넣어서 먹고 그냥 해도 이 파절이가 아주 풍성한 맛이 나면서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고깃집 파절이 못지않은. 그럼요. 그 김치 굳이 이게 태워 먹지 않아도 그 정도만 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한 식단이네요. 날로 먹고 건강하게 먹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파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게 근데 돼지고기는 이 구워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사실 이게 양념이 또 제 맛이에요. 양념갈비, 짭조름, 이게 밥도둑. 간장게장 생기기 전에 이게 밥도둑이었을 거라고. 이게 정말 끝장이 나는 맛이죠. 맞아. 게다가 다 먹었어. 근데 양념이 남았네. 근데 이게 너무 밥 비벼. 이거 난리가. 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고기 재운 그 양념에 바로 밥을 먹어도 돼요? 그 기름을 좀 걷어내고. 걷어내고. 왜냐면 그게 양념이 진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되는구나. 돼요. 안 되는 게 어디서 뭐 내 입에 맛있으면 기호식품 고기도. 아니 날것이랑 같이 있던 거니까 좀 그런가? 바로 넘어가요. 네. 네, 그런가? 또 바로 넘어가서 뭐 맛있습니다. 기름은 걷어내고요. 그거 다 거기 볶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매콤한 제육볶음. 아, 그거 불판에 지글지글 약간 최. 눌러가지고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약간 한 번에 안 떨어져. 이렇게 손 잡은 거 놓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 있죠. 고기들 불판에 딱 근데 주변 그 기기들이 다 응을 많이 하네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네. 네, 그 앞으로 의성어 이태 이런 거 많이 들으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탁 그 느낌 손 딱 놓는 불판가 난 이제 갈 때가 됐어. 탁 놓고 입으로 쏙 들어 그 느낌. 아, 그 진짜 맛있죠. 도와줘. 아, 근데 저도 한 가지 끼어들자면 네. 제육볶음 어떻게 드세요? 밥이랑 다 비벼 드세요? 아이, 아니면 저는 안 한 비벼요. 숟가락씩 절대 안 해서 비벼요. 먹을 만큼 드세요? 밥을 불면 안 돼. 아. 고슬고슬할 그 상태 최강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럼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비볐는데 아이,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혹시 그 숟가락으로 비빈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랬어요. 아우! 잠시만 좀 감정을 추스리고 1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우 그러셨어요. 예. 근데 아우, 저는 이제 막 그 소희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개밥처럼 하셔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혼나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제육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있는데 그게 밥도 안 불고 그 본연의 맛을 느끼게 제일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물론 기호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제육볶음이 이게 같이 비비면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짜다고 밥 넣으면 밥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살이 쪄요. 다른 의미로 밥도둑이네요. 네, 짜서.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적당히 저는 비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하면 아무래도 족발, 수육. 이것도 아무튼 보쌈, 무궁무진합니다. 보쌈. 그렇죠. 보쌈 김치 또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요? 그 속에 굴이랑 그거 견과류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 그 보쌈김치. 맞아. 맞아. 네네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닭고기인데요. 네, 두 분 다 또 시장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거 끝나고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었죠. 네, 닭고기는 나빴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치킨, 그러니까 치느님. 치느님은 신성 이게 모독과 빠질 수가 관련된 없어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도 치킨 먹었거든요. 친구 만나서 마늘치킨 먹었어요. 마늘치킨인데 또 마늘치킨만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칠루야. 전 항상 고민하다가 반반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뭐 양념치킨, 후라이드 이렇게 반반을 먹는데 어제는 마늘치킨이랑 양념치킨을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마늘치킨이 약간 달달하게 하는 그 고대 안암에 있는 그 삼성 그 거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삼통치킨. 거기 그 마늘이 되게 맛있는데 먹다 보면 약간 달달하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 양념치킨이 아까 났는데. 그거 집어내 잡아야지. 잡아다 놨다 이게 밀당. 그래서 잡아요 그거를. 되게 미련 있는 친구네요. 막 잡고. 그래서 그걸 아주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뭐 두 분은 혹시 어느 쪽 파세요? 후라이드, 양념. 양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양념이라고 했을 때 마늘 말고 그냥 그 빨간 저는 양념. 구운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로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데 이 튀김이 또 밤에 먹고 그쵸. 이러면은 안 받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구운 치킨 제일 기본 베이스로 많이 먹고 있어요. 디핑 찍어요. 디핑 그 소스. 소스는 거의 안 찍어요. 와 그 건강하게 드신다. 무도 안 먹어요. 아니요, 대신 맥주랑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역시 또 술이 나올 수밖에 네. 없네. 고기니까. 치맥 사랑합니다. 고기니까요. 네. 네. 사실 뭐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낫긴 하지만 여기 이제 프라이드와 양념을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저는 이제 본연의 맛 후라이드. 프라이드 본연의 맛이라길래 백숙 생각했어요. 브렉스보다 후라이드. 이게 저는 사실은 좀 껍질파거든요. 약간 빠사기. 전문 용어 빠사기 파시구나. 그래서 그 바삭바삭한 그 껍질과 그 속살을 이렇게, 특히 이게 좀 비계가 있어줘야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치킨을 이제 시킬 때 그냥 후라이드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찍어 먹을 수 있게 디핑 소스를 그치. 두세 개 정도. 그게 저는 약간 찍먹이거든요. 부먹은 너무 이제 저도. 애들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 먹는 애들이 절여지잖아요. 저에게 먹힐 아이들이 너무 절임당하니까 어차피 김치도 아니고 속에서 같이 버무려질 건데. 그래서 입에 들어가기 본연의 뭐 그 특징이 살아있는 음식을 탁 찍어서 착 먹으면 아주 바삭바삭하니 그 소스 음식은 소스 맛이거든요. 이쯤에서 아주 맛있어요. 부먹파인 분들 다 나가실. 안 돼요? 부먹이 또 저는 반 뿌리고 반은 찍어요. 와. 이렇게 또 평화를 유지하네. 이렇게 또 저도 약간 이런 편이에요. 저는 네. 볶음밥을 먹을 때도 그렇거든요. 약간. 누글누글한 그 느낌도 이게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치. 이게 소스를 확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 이렇게. 이 고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튀김 먹을 때도 우리가 포장마차 같은데 밖에서 맛있죠. 먹으면 그 길거리 음식 먹으면 그 떡볶이 약간 소스 부어주잖아요. 근데 반만. 반만 부어 그렇죠, 주는 그렇죠. 거죠. 그때 좀 괜찮아요. 이분이 또 뭘 아시네. 다 뿌려주면은 좀 축축해져가지고 그렇죠. 그 애들이 약간 좀 애들이- 심화되기 없어. 애들이 좀 이렇게 풀이 주고 너무. 풀이 주고. 그리고 간장을 못 찍어 먹어. 맞아. 그렇죠. 간장 찍어 먹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간장 찍어 먹는 게 가장 좋은 거. 간장 가끔 찍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바삭한 데다가 그 약간 식초 살짝 섞은 많이 짜지 않는 그 조미 간장 있잖아요. 그거 탁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 역시 소스 맛이죠. 음식은 소스. 아, 근데 이걸 항상 VS로만 생각했는데 중간이 있네요. 하이브리드가. 그럼요. 뭐든 싸우지 다 마세요, 찾아내요. 여러분. 네, 다 결국 찾아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그럼. 그렇죠. 그리고 닭고기에서는요. 치킨 말고도 닭갈비 아니면 샐러드 아니면 백숙, 닭발 이런 것도 빠지면 좀 섭섭하겠죠. 그리고 대망의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닭볶음탕.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닭도리탕이라고 했을 때 좀 논란이 많은데 네. 그 이제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설이 네. 있어요. 닭도리탕이라는 것이 그 고도리 그 도리 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어 잔재가 아니라 볶는 것이라는 것이 그 요리와 맞지 않아서 도리라는 것은 약간 그 사실 이게 볶듯이 조림에 하는 그런 가깝잖아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온 말이 닭도리탕이라는 설이 있어요. 도리도리 하듯이 작가님의 볶아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주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닭볶음탕이라고 순화를 한다고 너무 얽매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럼 아주 쿨하게 닭도리탕 이라고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도리설 도리. 볶음설 중에 하나다. 음. 그렇죠. 네, 닭도리탕도 굉장히 맛있죠. 근데 닭도리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닭갈비도 그렇고 이제 먹다가 그 밥 볶는 게 또 보통이 아닙니다. 볶아 먹어야죠. 밥 한번 볶아줘야죠, 여러분. 볶아 먹어야. 살찌는 거 걱정했던 분 아니세요? 갑자기 다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치랑 이제 김을 넣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날차리랑 치즈를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날차리 톡톡 터진다고요. 치즈랑 근데 같이. 이거 요즘 닭갈비집에서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넣어주는 데가 있고 안 넣어주는 집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날차리 톡톡 터져주는 그 맛을 그럼. 또 잊지 못하고 배가 부른데 비벼요. 한 숟갈만 먹자. 남기도록 하자. 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판을 긁고 있는 날 보죠. 네. 벅벅. 그러면서- 이게 제 맛이라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어디 가서 먹을래? 그렇지. 그렇죠. 네. 돼지런한 음. 일상이죠. 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닭고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고기예요. 생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 저는 회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음식들, 뭐 물고기 같은 경우에 생선 조려 먹는다거나 아니면 초밥, 이런 거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뭐 그 물고기? 회 같은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두 분? 저는 연어를 제일 즐겨 먹어요. 생연어. 그쵸. 연어 엄청 맛있죠. 간장 없이 생와사비만 발라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모든 회랑 고기에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와사비. 삼겹살에도 맛있어요. 저는 이분 또 하실 말씀이 많아. 목을 내려 깔았어요. 네. 연어. 마음껏 저는 연어를 너무 사랑해요. 그쵸. 집에서 시켜 먹어요? 연어? 아니요. 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집에서 시켜 먹어요. 제가 시켜 먹는 한 9,900원 정도 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우와. 주로 시켜 먹는. 배달이 되는군요. 배달이 되는데 그게 아침에 시키면 그 해질 때까지 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무튼 우와. 그런 데서 이제 시켜 먹으면 먹고 싶어. 벌써 막 침을 막. 저는 와사비도 안 찍어 먹기도 해요. 너무 그냥 표정이 날라. 너무 단호해. 근데 그러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느끼할 때 살짝 찍어 먹지. 근데 너무 설렌다 표정 봐요. 먹을 때 진짜 사랑하는 설레는 거, 표정이 설레는 너무 표정. 배어 있어. 저는 꼭 눈을 감고 먹습니다. 아무도 말 못 시키고. 눈을 떴는데 없어져. 없어졌어. 딱 찍어서 먹으려고 눈을 감았는데 사라졌다니까. 사르르. 없어졌어. 네.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나도 모르게 먹었어. 그래요. 어디 안 갔어. 본인이 먹었어. 다 나한테 흡수됐어요. 네. 그렇죠. 저는 연어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예요. 조기구이. 이게 보리굴비 이런 것도 맛있기는 한데 이제 평소에 더 많이 먹는 게 조기구이니까 이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짭조름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또 제가 네. 고양이
항구 도시 군산 전부 군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맥락 없이 여기서 제가 칼같이 토크를 끊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것도 물론 있을 테지만 네, 저희 중에 토크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네, 표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해서 1부에 못다한 토크를 마저 풀 수 있는 2부 별책부록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 그런데 이마저도 룰이 있어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부 끊고 2부 토크를 진행할 단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발언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 진행상의 리액션밖에 할 수 없어요. 혹은 그에 관련한 질문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나머지 주제를 갖고 토크를 하는 시간이고 제한 시간은 이제 10에서 한 15분. 그날의 발언자가 정하는 대로 2부 순서 진행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토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님처럼 지금 못했는데 2부 토크에도 당첨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그 주 준비해온 방송분이 아쉽지만 얘기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그래, 인터넷에 올릴게요. 그렇죠. 이런 각자의 방법으로 푸는 걸로. 그렇죠. 네. 이런 억울함이 생기는 게 저희 방송의 또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각설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